자,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비공개 오찬 회동을 했습니다. 서천 화재 현장 만남 이후 6일 만인데, 자, 오늘 만남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장 소장님, 뭐 들으신 얘기 없으신가요? 그냥 보도에 나왔어요. 윤재욱 원내대표가 브리핑을 했습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개선을 위해서 당정이 배가의 노력을 하고 당정 협력을 좀 더 강화하자. 이렇게 이제 브리핑해서 얘기를 했고요. 주택, 철도, 지화 문제 등 교통 등 다양한 민생 현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된 영세 사업자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국회가 외면하지 말아라. 좀 협상을 더 많이 해가라. 그런 식의 좀 얘기를 해왔다고 합니다. 오찬 2시간이고요. 네. 차 간다면 한 37분 정도에서 2시간 40분 정도 만났다고 하는데요. 안 했다고 하는 얘기에 더 주목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문제, 그리고 대통령 신년 기자간담회 아니면 신년 대담 이것과 관련해서는 오늘은 민생에 집중된 회담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논의하지 않았다라고 네. 하는데 저 솔직히 궁금합니다. 진짜 이건 논의를 전혀 하지 않았는지 네. 궁금하고요. 공천 문제와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 좀 의견 교환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이의 갈등의 가장 큰 화약고는 공천 문제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물론 대통령께서는 공천은 당에서 알아서 하시는 거죠 라고 하고 있지만 비대위원장도 그렇게 얘기했죠. 네, 최근에. 대통령의 사람들 어떻게 할 거냐고요. 대통령이 아끼는 장차관들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좀 얘기가 원론적으로라도 오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서환 평론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어떤 얘기했을까요? 역시 장 소장이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요. 말씀 듣다 보니까 그러니까 얘기하지 않은 뭔가의 대화에 주목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일단 형식상으로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 사퇴 압박 받았다 얘기하면서 대통령을 이른바 이제 선거법 위반 혐의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놨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서천을 찾을 때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추위에 떨게 만듦으로써 역시 한동훈은 내 아래야.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수직적인 어떤 관계라고 하는 걸 한번 좀 과시했잖아요. 그냥 옷도 또 춥게 입었어요, 또. 뭐 귀가 너무 싫어가지고 막 귀를 부여잡고 동동거리던데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한 번씩 주고받은 거잖아요. 어찌 보면 이번 오찬을 통해서 이제 정상적인 관계로 회복된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당정 관계가 아마 제가 볼 땐 끊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네. 왜냐하면 이관섭 비서실장 이름이 만천하에 공개가 됐잖아요. 네. 비서실장하고 원내대표, 여당 원내대표하고 여당 당대표 격인 비대위원장하고 만나는 자리에서 당대표 그만두시오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관계를 더 이상 만들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의 관계, 그 사이에 이관섭이든 한호섭 정무수석이든 간에 이런 사람들이 다시 대화의 창구로 들어설 만한 여지를 이번 그 오찬 회동을 통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하지 않았던 말이겠지만 안 왔다고 공개하지 않은 말이겠지만 앞으로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당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말한 것처럼 국민 눈높이나 이런 정도 수준의 얘기는 절대 나올 수가 없다. 네. 왜냐하면 그렇게 나오지 못하도록 만든 자리니까 오늘이. 이제 언급도 안 한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말고 이런 소통 과정을 통해서 그 얘기를 전달하고 앞으로 대통령 의견을 직접 듣거나 의견 조율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갑시다. 이렇게 얘기했을 가능성이 전 매우 높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 이른바 김건희 여사 이름은 더 여당 내에서 금기어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